안녕하세요. 흥미도 뉴스입니다. 미국 LA에는 일명 서울시 LA구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차이나타운과 리틀 도쿄를 합친 것보다 4배 이상 큰 규모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들과 음식점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곳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 있는 주민들의 대다수는 한국인입니다. 일찍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주한 수많은 한인 가족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꿈과 희망의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LA에서는 웬만하면 한국인을 건들지 말자라는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인이 엄청나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최근 16일, 미국 애틀랜타의 총격 사건으로 8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자 중 대다수가 아시아계 여성, 무엇보다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인종차별적인 이유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며 용의자의 주장대로 상황 설명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는 꽤 지친 상태였고 어젠 그에게 나쁜 하루였다 라고 표현해 난리가 났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하고 누군가는 소중한 가족을 잃었는데 단지 그게 나쁜 하루였기 때문이라뇨. 이 발언으로 인해 미국 사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가 백인 우월을 어떻게 옹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등 여러 가지 반응들로 같이 분노했는데요.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인종차별, 그것도 백인 우월주의로 인한 인종차별이 이번 한두 번만은 아닙니다. 한인사회, 특히 LA 한인회는 그들에게 일어났던 1992년 LA 폭동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 역시 왜곡되지 않도록 미국 미디어에서 이를 분명히 지적하고 사건이 제대로 보도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 한인회는 미국 사회 내에서의 자신들의 입지가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참 전에 비슷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일명 LA 폭동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1992년 LA에서 백인 경관이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을 구타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동영상으로 찍혀 퍼지면서 오랜 인종 갈등이 폭발하게 된 것이죠. 경찰이 사건 초반 어설프게 진압하려다 오히려 중무장한 수많은 흑인들에게 당하게 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때 당시엔 흑인과 무슬림이 아니면 낮이고 밤이고 쉽게 돌아다니기 어려웠고 무수히 많은 상점들이 불에 타고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당시 중무장한 경찰들은 백인 거주지 위주로 보호를 하기 시작했고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인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흑인 시위대들이 한인타운으로 몰려가 갖은 약탈과 방화를 일삼으며 한인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졸지에 화풀이 대상이 된 한인사회는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이게 됩니다. 소중히 읽어놓은 자신들의 일터뿐만 아니라 생존의 위협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흑인 시위대들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그곳에 있던 한인 대다수가 군 생활을 충분히 경험하고 난 예비군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참 전에 다녀온 군대이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잊혀질 수 없는 경험이었기에 속절없이 당할 수만 없었던 한국인들은 순식간에 전투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군대 형태의 집단을 갖춘 한인사회는 한 상점을 중심으로 거의 대공초소를 방불케 하는 진지를 구축했고 이 모습이 NBC 헬기에 의해 촬영되었습니다. 한 미군 은퇴자에 의하면 이때 당시의 상황은 정말 군대에서 볼 법한 전문성의 방어체계였다며 연신 놀라워했다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한 형태를 갖출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로 인해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인들이 부장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후 흑인들은 코리아타운 근처로는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인을 얕잡아 봤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 금은방을 털려고 했던 흑인 무리들을
권총으로 대응하며 방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만 살던 한국인을 건드렸을 땐 그 후 폭풍까지 감당할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나를, 내 가족을, 그리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오직 자신들만 지킬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함께 뭉치게 된 것입니다. 한인 사회의 피해 액수는 상당했으나 그들의 결속력으로 인해 아주 큰 인명피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내 한인 사회가 크게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되곤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막연히 미국 사회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면 사건 이후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번 애틀랜타 총격 사건은 그때의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단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죽게 된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우한 바이러스다 라고 지칭했을 때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차별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유독 그 차별이 극심해지는 기간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며 중국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들은 그저 아시안이면 다 중국인이라고 여기며 화풀이를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30년 이상 산 사람도 요즘처럼 인종차별이 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곳에서 중국으로 사라지라는 말과 함께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일터를 가거나 집 앞을 가는 것에도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밤늦게 다니는 것을 최소화하고 둘셋씩 다니며 안전에 유의하고 있다는 말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 역시 이번 사태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배우 산드라 오는 대대적으로 아시안계 혐오를 멈춰달라는 글을 쓰고 있는데요. 할리우드 내 아시안으로서 그간 그녀가 받은 무수히 많은 차별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종차별을 넘어 아시아계 증오범죄로 치닫는 것 같다며 많은 미국 연예인들 및 정치인들이 Stop Asian Hate라는 해시태그를 걸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며 함께 그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흑인 인권에 대해 얘기할 때 항상 뒷전이었던 아시안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에 놀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침묵은 범행을 공모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방관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한들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히 이방인이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꿈을 찾아 떠난 곳에서 꿈이 좌절되고 두려움에 떠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인 가족들과 다양한 인종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함께 더불어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흥미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